예적금, 주식, 부동산, 연금, 현금, 채권, 40대에 은퇴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지난 10년간 욜로족이 유행했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순간 현재를 즐겁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한편 먼 미래에 대한 대비나 노력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유행했던 단어들이 소확행, 탕진잼 같은 소비 친화적인 언어들이 있었죠. 이에 반대급부의 느낌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재무적으로 독립해 일찍 은퇴한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건 뭐 미국 기준의 미국식 나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파이어 운동, 파이어 무브먼트는 이후에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리먼 사태로 월가의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줄줄이 파산할 때였습니다. 저축한 돈이 없어가지고 급격하게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선배 세대를 지켜본 2030 세대가 고소득 직장인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이들이 줄여가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잘 벌 때 돈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죠. 저도 20대 때는 욜로를 외치다가 리먼 사태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금융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자이상 타이상 업무에 저를 갈아 넣으면서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곧 40대 은퇴를 목표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부터 1996년생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딱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학창 시절에 IMF를 겪었고 취업 시즌과 신입사원 시절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이전 세대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찾고 사회적으로 착착착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밀레니얼 짠돌이 짠순이의 삶은 어떠할까요?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자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좀 더 자고 싶지만 도시락을 싸야 하는 데다가 요즘 운동 삼아서 회사까지 걸어 다니고 있어서 짠돌이 짠순이들은 아침에 항상 바쁩니다. 어젯밤 지어둔 밥과 집 앞에서 반찬 가게에서 산 한두 가지 반찬 그리고 김으로 점심 도시락을 딱 준비해가지고 서둘러서 집을 나오면요. 가전제품들의 플러그는 다 뽑는 것도 잊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에서 탕비실에 있는 직원들과 커피도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고요. 오피스 빌딩이 그렇게 수익률이 높다는데 이거 투자처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리에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발견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저녁도 거의 집에 와서 먹습니다. 회식이 있거나 친한 동료들과의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가기도 하지만요. 퇴근길 시내를 지나가다가 예쁜 거실, 장식품이 눈에 들어오지만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사한 새 집에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또 오늘은 냉장고 파먹기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녁 메뉴를 떠올려 봅니다. 감자가 남아있는데 감자국을 끓일까? 바삭바삭한 감자전을 구워서 캔맥주를 한 캔 할까? 행복한 저녁 시간을 기대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형 파이어족이라는 자매가 있어서 최근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두 자매는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파이어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자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노동으로 번 소득을 아끼고 모아서 미래의 시간을 하자는 결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제가 기사를 정말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차와 집, 취미, 해외여행 같은 것들을 포기를 했고요. 동료들이
외제차를 탈 때 그들은 버스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 어머니 용돈, 그리고 차비와 식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나이 40에 그리고 한 분은 39에 5억 원의 그 현금을 손에 쥐고 자발적인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파이어족이 저축과 소비를 억제하면서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요. 당장의 유혹적인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조금 더 아끼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를 위해 꿈꾸는 목표 자금은 한 화로는 약 10에서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절약하는 게 답일까요? 몇 가지 전략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돈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던 것은 사업이 엄청 잘 될 때도 아니고 회사에서 성과가 엄청 좋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진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이걸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인데요. 물론 막상 계산해 보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조금 더 잘 알고 실천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금을 비롯해서 예적금 펀드, 주식계좌, 퇴직연금 등 현금성 자산과 함께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대규모 자산도 한번 적어보세요. 또 본인이 가진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카드 빚이나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등등 부채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자산이 순자산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과 지출의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소비 내역들을 알았으니까 자산이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앞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은퇴 전에 미리 재테크를 공부해 가지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아야 할 텐데요. 수익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월세 수익을 얻는다거나 해외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각자의 컨텐츠를 만들어 팔거나 책, 인쇄, 음원 등을 통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읽고 수익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노동 수익, 반자동 수익, 시스템 수익, 투자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준비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도전해 볼 것은 무엇인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제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새는 돈을 막아야 하는데요. 먼저 가계부를 살펴보면 씀씀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소비 패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얼마를 모아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지 현실적인 눈높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저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꼭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테크 공부했다면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석박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 개인의 실전 재테크 투자 영역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의외로 공부가 아닌 현장 경험이 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많죠. 투자도 그런 같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명 펀드 매니저나 교수님들 뭐 이런 회사에서 학계에서 엄청 잘 하시지만 실전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저것 재테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실전에 부딪히는 거죠.
부동산이 나한테 맞는지, 사실 주식 투자가 맞는지, 국내 주식이 맞는지, 혹은 해외 주식이 맞는지, 또는 금이나 달러 등의 안전자산이 맞는지 등을 실제로 해보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근로소득, 노동수익 외에도 우리의 수입으로서 최소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보는 거고요. 이때 경제적 자립의 초기 단계가 되면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최소 생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시간적인 자유가 늘 테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더 공부하고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익이나 컨텐츠 수익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노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어직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에서 순자산이 대략 10억 원이 넘고 투자 수익으로 생활비 충족이 가능하면 파이어족, 은퇴하고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으로 생활비가 충족돼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다양한 투자처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파이어족이 된다면 40대에 은퇴를 했지만 원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다시 도전을 해보기에도 늦지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20대에는 경험을 통해서 몸값,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30대에는 절약을 하는 짠테크와 투자를 준비하는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40대에는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파이어족이 추천하는 로드맵인데요. 50대 이후에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따로 구축해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부부의 싸움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고 하죠. 억만장자가 되어도 불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많던 적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가 실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 20대에 마음껏 경험하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 30대 중후반에는 사회적 지위도 얻게 되고 그에 따른 전문성과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 시기에 자신의 마음이 허세나 결핍으로 쌓이지 않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함께 지켜야 할 것은 돈을 아끼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소비로 달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EBS 자본주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 외에 영상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여기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고 자신이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재테크 상식도 갖추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 파이어족은 아니지만 저도 곧 이 목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어족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컨텐츠로 저만의 꿀팁으로 좀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